이승만한테 또 대봐. 6학년이잖아. 한 명, 원래 저학년 하면 한 명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랑이는 계속 대보세요. 아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 또. 최규하 대통령 또. 응? 야, 3명에서 끝났어 벌써. 혹시 더 대볼 사람? 전두환 대통령. 여기 누구? 노무현 대통령 나왔고 또 누구? 노태우 대통령 나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 나왔고 또 김영삼 대통령 나왔고 또 역시 6학년 잘한다. 또 누구지? 누가 빠졌지? 누구? 이명박 대통령 나왔고 혹시 여자분 있잖아. 여자분 또 안 했네. 누구? 박근혜 대통령 또 있고 노벨 평화상 받은 분도 있는데. 이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와 지금 대통령 지금 순서대로 쫙 여기가 실제로 청와대에 가면 벽에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사진 쫙 있어요. 한쪽에는 영부인 사진 쫙 있고. 자, 여기 제일 처음부터 이름 내볼까요? 시작. 박정희, 최규하. 그 다음에 최규하 다음 누구야?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왜 보이나? 김대중 대통령. 또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야, 잘했어. 역시 잘했다. 자, 그래서 퀴즈 조금 전에 했어요. 누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자, 그 다음 새마을운동 주도해서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든 대통령 누구?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대통령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 아까 제일 앞에 계신 분이었지,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건국전쟁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봤어. 내려보세요. 지난주인가 안 그래도 이렇게 남아전사님이 예담 오셔서 건국전쟁 약간 이야기하셔가지고 이제 분반에 우리 반에 갔어. 선생님이 분반을 갔는데 우리 반이 분반이 4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하는데 우리 반에 2명이 봤대요. 그 2명이 소감이 달랐어요. 한 명은 재밌었어요. 감동적이에요. 한 명은 옛날 막 사진 화면 나오고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어지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나도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보고 싶은 마음인데 일반 학교 친구 둘이가 있으니까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영화 보러 가요. 이러는 거야. 영화 보러 간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보러 가자 하고 우리 반 일반 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또 옆반에 있는 일반 학교 친구들 4명하고 선생님 1명하고 또 보러 갔거든. 보러 갔는데 보러 가는데 이제 팝콘을 이빨 샀어. 막 콜라도 사고 진짜 사고 선생님이 지난주니까 봄방학 기간이니까 시간이 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조조를 가서 좀 싸니까 조조 9시 타임 9시 반인가 하여튼 딱 끊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선생님 좀 걱정이 되는 거야. 그 얘들한테 계속 얘들아 다큐야 다큐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 아니야. 다큐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요. 아는데 얼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막 영화라는 그 마음으로 막 팝콘 들고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 영화를 들어갔는데 조조고 그래서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있잖아요. 선생님 팀이 6명인데 우리 포함해서 10명 조금 더 되나? 그 아침 시간이니까 영화 보러 딱 앉아 차운 콜라 들고 있으니까 딱 앉았는데 선생님은 보는데 하고 보는데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선생님 가방 막 안고 옆에 선생님도 가방 안고 막 추워가지고 있는데 한 30분쯤 지나가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한 명 화장실 가더라고. 또 2번째 화장실 가더라고. 또 한 명 화장실 가더라고. 갔다 오더니 휴대폰 막 보더라고. 그리고 옆에 막 이야기하더라고. 역시나
선생님은 추워서 집중이 안 되는데 이 아들은 재미가 없는 거야. 지루한 거야. 그래서 보고 나서 선생님 나와가 어땠을까요? 아 너무 재미없었어요. 정말 지루했어요.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딱 보면서 이게 시대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흐름이 잘 안 잡히더라고. 선생님 그래도 사전 이게 배경 지식이 좀 있잖아. 근데 이제 6학년은 거의 지식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 비전은 조금 친구들이 이승만 대통령에서 공부를 좀 했을지 몰라도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보니까 거의 사전 지식이 없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보니까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본반에 가서 다시 얘기 좀 해줄게 선생님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원래 이번 주 주제가 선생님 설교가 아니야. 선생님 순서 확 땡겨져서 다른 선생님 사정 때문에 확 땡겨졌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 나 뭐 설교하지요? 계속 그런 시간은 다가오고 막 하기는 싫고 그래서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선생님 큰딸이 이번에 또 미국 비전 트립을 갔단 말이야. 거기서 거기 낮이 여기 밤이야. 선생님 2시 반 좀 자는데 막 전화가 왔어. 화상통화로. 엄마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야. 그거 막 그래 2시 반에 잠이 딱 깼어. 잠이 깨가지고 갑자기 이제 며칠 안 남은 설교가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 뭐 설교하지요? 잠이 안 오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그만 아들만 잘 모르겠나. 다른 애들도 잘 모를 거야.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한번 선생님이 그냥 사회시간 조금 배운 걸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책 좀 받고 그냥 이렇게 또 유튜브 들었던 거 있어서 그때도 선생님 되게 감동됐었는데 아이들한테 조금 그거 한 몇 년 전이니까 조금 얘기를 할까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마음에 계속 막 부담이 되는 거. 이 주제는 선생님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왜냐하면 해야 된다는 감동은 오는데 이게 이런 주제가 막 이슈가 있는 주제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또 내가 이런 주제를 내가 또 하기가 너무 또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선생님 못하겠어요. 막 마음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난 주일날 이렇게 이제 미국 비전 트립 갔다 오신 목사님 그 다음에 선생님들 막 간증을 들으면서 선생님 마음에 그 미국 역사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미국의 건국 역사하고 우리나라 건국 역사하고 너무 닮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 그 국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정 그런 과정들이 그리고 교회가 미국에서 교회로 인해서 최강 미국이 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잖아. 이쪽에 앉으세요 친구. 여기 제일 많이 파송하잖아. 그러면서 미국이 기독교 최고 국가가 됐는 거. 그리고 미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거기 앉아 우리 친구. 여기 자리가 잘 없다 그죠? 거기 괜찮으면 비었잖아 그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 건국 과정하고 너무 닮았는 거야. 너무 닮았으면서 선생님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한번 설교하라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그러면서 나 이거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너무 부담이 됐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나누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과정 알기.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갔던 친구들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친구 있는데 자, 이승만 그때 우리 반 친구가 이랬던 것 같아. 이승만 대통령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 실제로 사회 교과서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안 좋은 일을 좀 하셨거든. 이승만 대통령이 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된지 알아? 74살인가 75살. 그러면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나이가 지금은 막 100살하고 80살하고 하고 옛날에는 요걸 보면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연세가 많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을 보면 90 넘어까지 사셨더라고. 그리고 70 넘어서 75살쯤인가 대통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4.19 의거라는 게 나오는데 4.19 의거가 뭐냐면 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대통령이 속한 그 당이지 지금은 우리나라에 당이 뭐가 있어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이런 게 있잖아. 그땐 이승만 대통령이 속한 당이 자유당이었어. 그 자유당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좀 안 좋은 방법을 썼어. 그래서 그 안 좋은 방법을 쓰니까 그때 대학생들, 교수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했던 게 뭐야? 4.19 의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회교과서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4.19교과서가 6학년 4.19교과서 보통 세 단어냐 크게. 첫째는 이런 민주주의 과정,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 이런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첫째 단원이 거의 이런 민주주의 민주화되어져가는 우리나라 과정을 나오거든. 거기에서 세 개가 딱 나와. 4.19 이거 두 번째 뭐가 나오겠노? 전두환 대통령이 했을 때 뭐? 5.18 민주화운동 나오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나오고 이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요 세 개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에 태어나셔서 뭐 70 그때까지 뭘 하셨는지는 몰라요. 모르고 75세 대통령이 된 이후에 딱 그 과정만 이승만 대통령과 그 자유당이 잘못해서 딱 집권해서 더 집권하러 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나라는 우리가 세운다. 그거야. 민주주의가 뭐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다.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다. 법을 바꿀 수 없고 대통령이 함부로 뭐 자기 힘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민주주의 과정들이 제일 첫 번째가 4.19 의거가 나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당연히 그 잘못했잖아.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승만 대통령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친구가 할 수가 있지, 그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거하고 요거는 두 번째 거는 계속 나오던 사회 6학년 과정이고 첫 번째는 지금은 교과서가 사회교과서가 개정교과서로 바뀌었는데 재작년까지 6학년에는 꼭 요게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남북한을 계속 어떻게 좀 늦게 가더라도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하다가는 공산화된다. 빨리 우리라도 남한만이라도 총선거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그렇게 해서 딱 나와서 계속 대비해서 이승만이 바르다고 생각하나 김구가 바르다고 생각하나 막 토의시키고 이런 토론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어떤 식으로 느낌이 해놨냐면 이승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됐다. 이렇게 북한 됐고 남한 됐고 영구적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된 시기가 74살, 75살. 그때 미국에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셨단 말이야. 교과서에는 거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잘못한 과정만 딱 나와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또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신고 싶어 하셨어? 라고 선생님이 그 얘기를 시작하니까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었거든. 쌤 이랬어. 우리 반 아이가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순신하고 같은 시대예요?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수 있겠다. 이승만 대통령은 몇 년에 태어났다고? 1875년이야. 우리 조선을 몇 년이라 그래? 조선 기간이 2조 몇 년이라 그래요? 500년이라 그래. 500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하고는 지금 한참 뒤에 1875년에 조선 후기 조선 말에 태어나셨단 말이야. 그때 태어나셔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도 되어져 가면서 개화라는 게 이제 서양의 그런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그런 외세의 침입도 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던 시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 계속 힘있게 대한민국 조선이 됐어. 조선 다음에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내 시대를 살았어요. 내 시대를. 이승만 대통령 약간 몇 세쯤 돌아가셨다 했어? 90 넘게 돌아가셨어. 지금도 90 넘게 사시는 분이 잘합니다.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아서 그때는 조선시대 때는 아이가 10명 태어나면 한 5명은 어릴 때 죽는데요. 왜? 예방접종 같은 게 없어서 병이 걸리면 오그카덕하다 다 죽는데요. 태어나다가 죽고. 지금은 아기가 거꾸로 있으면 어떡해? 거꾸로 있으면 그 배 수술 쫙 해가 놓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거꾸로 있으면 태어나다가 죽고. 엄마도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서 가난해서 그렇게 쓰던 시대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오래 사셨다. 90 넘게 사셨어. 그 시대에.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네 시대를 사셨어.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어. 또 그다음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나라가 어디야? 일본. 그때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일제강점기잖아.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우리나라 자주적인 힘을 더 발휘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하고 과도기적인 나라가 있었어. 뭐예요? 그렇지. 역시 다르다. 대한제국이야.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거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야. 그렇게 네 시대를 거쳐 가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 혼란한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어떻게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선생님도 잘 몰라서 솔직히 말하면 몰랐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선생님도 자꾸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알았던 거를 저희들한테 좀 얘기할게요. 1875년에 출생하셔서 배제학당 들어봤어요? 들어봐서 배제학당이 뭐야? 병원이야? 그렇지. 학교 이름이야. 누가 세운 학교인지 알아요? 선교사 누구? 그렇지. 펜젤레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외국의 선교사님들 우리 학교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뭐야? 거의 대부분이 교회 세우기 전에 학교 세우고 또 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 외국에 가면 이렇게 하시면서 선교 활동하신단 말이야. 그분들이 오셔서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거기에 있었던 학생이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때 이승만은 몇 살이었다 했노? 20살이었어요. 근데 안 어렵지요? 그러니까 20살인데 거기서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하려는 것보다 우리나라를 너무 도와주고 싶었어. 선교사님들 못 사는 우리나라. 그래서 서양의 민주주의, 서양이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서양의 역사, 서양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는데, 이승만 대통령 들어보니까 와, 우리나라 못 사는데 저걸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너무 좋겠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거기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선생님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 그 후에 계속 관계를 하는데, 조금 이따가 선생님 오늘 큰일 났다. 뒤에 영상도 많은데 지금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잖아. 지금 고종이 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왕체제로 가서는 우리나라가 안 된다.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도입하려면은 왕이 아니고 국민들이 뽑은 누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거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선망하면서 왕을 폐위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왕 입장에서는 역적인 거야. 그래서 역적들은 잡아서 사형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어느 감옥에 갔다고요?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한성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죄를 지어 간 사람보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역적으로 그 시대에 독립운동 하다가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들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전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는 목이고 뭐고 이렇게 막 그 꼼짝도 못하고 있었대요. 거기 먹는 거 속에서도 모래가 너무 많았고 막 정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서라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배제학당의 그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게 막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양반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대요. 거기서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본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기독교 교육의 국가에 대한 비전을 가졌는데 아까 했잖아. 그 역적들 독립운동하다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는 서로 함께 책을 보고 또 토론하고 성경 읽고 막 그 우리나라 어떤 나라 세울까 여기에 대한 토론.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땐 청년이었잖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거기에 너무너무 많대요. 너무 많은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는 사형이 되려고 했는데 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 천재인데 저렇게 감옥에 놔두면 안 된다 하고 고종황제한테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실제로 10년 감형됐다가 5년 감형됐다가 5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되었대요. 그 이후에 미국에 진짜 이제는 외교활동을 원래 외교활동 그거보다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지? 몇 년부터야? 1910년 이때부터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때도 세계 강대국이 어디였어? 미국이었어요. 그때도. 그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을 이길 힘은 누구한테 있다? 미국한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한테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고. 당신들도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않았냐고. 당신들도 기독교 국가에 그때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기독교 정신,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을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대. 그들한테 호소했대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왜 목사님이 무슨 대학 얘기하셨어? 하버드 대학, 프린스 대학 이런 대학 얘기하셨지? 거기를 누가 나오셨어?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셨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 막 10년 걸릴 거를 학사, 석사, 박사를 정말 한 5년인가 짧은 시간 안에 나오면서 거기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 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계속 교제하면서 우리나라 외교 활동을 40년이나 벌였대요. 그리고 나서 48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일본이 어떻게 되고 나서 일본이 항복선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대통령이 되셨대요. 자, 지금 이게 지금 KBS에 뉴스에 나온 거야 이게. 아까 선생님 무슨 과목 얘기했어요? 한성 과목이 누가 갔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어떤 분들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하여튼 자료가 조금 있어서 좀 보여주세요.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 서거 95주기를 맞아 후손에게 기증받은 자료 14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구한말 한성 감옥의 도서대출 대장도 있는데요.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지식을 탐구했을까요? 성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책 한 권, 구한말 한성 감옥의 도서대출 대장입니다. 빛바랜 겉장을 넘기자 대출일과 대출자, 도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자 가운데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헤이그 특사 이준, 임시정부 의정원 초대의장 이동영 선생입니다. 독립운동 3만으로 불린 이승만, 정순만, 박용만 선생도 있습니다. 한성 감옥이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곳이 아니라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이 지식을 탐구했던 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더 몰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한성 감옥에 아까 나왔던 이름들 기억한 이름 누구? 이상재 또 누구? 이준 누군지 알아요? 그렇지, 방금 나왔던 뭐? 그렇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보낼 때 갔던 분이야. 또 누구 나와서? 이동영. 자, 또 누구 나와서? 아까 3만 그 세 분의 무슨 만자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 이승만 대통령. 이분들에게 전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한성감 전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승만 대통령 최초 양반 기독교인이 되셨는데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렇게 독립운동하신 훌륭한 분,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이걸 기증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 그건 잠깐 안 돼. 누가 기증했는지 알아? 제일 앞에 나왔던 분 누구야? 이상제라는 분은 정말 그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서울시의 인구가 한 20만쯤 됐대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퍼해서 그 서울 시민 한 10만 명이 애도하러 나왔대요. 그리고 그 장례식도 사회장으로, 즉 그냥 개인 가정에 쓰는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한 분을 애도하게 사회장으로 치렀대요. 그 이상제 그분을 전도하신 분도 이승만인데, 요게 지금 이 아까 도서 대출증 책을 기증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상제 그분을 후손들이 기증한 거야.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증했는 그 안에 보니까 실제로 대출해 가신 분이 이상제, 이동영, 이준, 이승만 막 쫙쫙쫙쫙 한성 감옥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건국 준비를 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자, 그 다음에 혹시 이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그 누구? 그렇지, 성. 누구 성? 알았다. 누구? 최태성.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한국사 강의 딱 치면 이분 탁 나와요. 이분 강의 가운데 좀 긴데 최태성 이분 강의 가운데 여러분이 방금 들었던 그분들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하는 한 명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아마 모두 이분을 떠올리지 않으실까요? 잠깐만. 네, 바로 저 끊을 수 있나요? 여기 그 YMCA를 이분 소개하고 있거든. YMCA가 뭔지 알아요? 영, Y, 영, M, 남자, 맨, 그 다음 C 우리 뭐야? 크리스찬, S 뭐야? S가 뭐지? 뭘? YMCA구나. A가 뭔지 모르겠다. A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 뭐가 되냐면 기독교 청년회는 거야. 한국 기독교 청년회 약자가 YMCA인데 이 YMCA를 활동을 하신 그 훌륭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 왜냐면 우리나라 그때 일제강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깨울 수 있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다. 청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좀 틀어주세요. 계속. 월남 이상제 선생입니다. 자,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1850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젊은 시절 이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명을 좀 보고 오신 거죠. 이후에는요, 또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선의 외교관으로 활동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외교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재필, 윤치호 등과 함께요 독립협회를 설립하셨고요. 만민공동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 집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의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이 고조왕제가 파견했던 이 헤이그 밀사들을 비밀리에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3.1운동 때는요, 폐후에서 지휘하시다가 체포돼가지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죠. 이후 이 조선교육협회를 창립하고요, 이 회장을 맡기도 하시는 등 정말 민족을 깨우쳐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정말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 월남 이상제 선생입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 경기에서 최초의 시축을 하신 분이 이상제 선생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야구 경기에서 최초의 시구하신 분 누구일까요? 그것도 이상제 선생이십니다. 자, 이상제 선생께는요, 정말 이 영원한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의 삶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1903년 53세 나이에 옥중에서 세를 받고요,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이승만 1904년에 같이 있었어. 계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54세가 되겠죠. 바로 YMCA 전신이었던 황성 기독교 청년회의 청년회 54세 가입. 네. 자, 이듬해 YMCA 교육 부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그의 삶을 온전히 정말 이 청년 운동에
헌신하십니다. 이 수많은 교육운동, 농촌운동, 체육운동을 이끄신 분위기에 이 이상재 선생을 영원한 청년, 민족의 스승 등의 이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913년에는요 YMCA 총무, 지금의 사무총장이 되셨고요. 1914년 그는 10개의 YMCA를 규합해서 지금의 한국 YMCA 전국 연맹의 뿌리가 된 조선기독교 청년의 연합회를 조직했고요. 1920년에는 한국 YMCA 전국연맹 회장이 되셨습니다. 1904년 YMCA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1927년 돌아가실 때까지 약 23년을 정말 이 YMCA와 동거동락하시면서 민족과 독립을 위한 운동이라면 뭐 교육, 농촌, 체육까지 정말 현장에서 시축, 야구 보셨잖아요. 직접 지휘하셨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십니다. 정말 민족의 스승, 조선 청년의 횃불, 그리고 영원한 청년이라 불리는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요 사람을 모으고 교육하고 인재로 만들어 다시 세상을 바꾸게 한다. 정말 이 YMCA 운동의 근본 정신을 위대한 실천으로 보여준 그는요 YMCA 모습 그 자체이자 미래 YMCA가 나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그 이정표가 되신 분입니다. 헐버트는요 황성 YMCA 창총의 의장이자 초대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188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유경공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거기 이 교수로 활동한 미국인 헐버트는요 1893년에 들어서면서요 배제학당, 아펜젤러 배제학당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교편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생이던 주시경, 한글 기억나시죠? 이 주시경을 만나면서 한글과 한국어에 큰 애정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된 듯합니다. 그는요 이 국문연구소를 설립했던 이 주시경과 함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논문도 발표하시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한글의 띄어쓰기 후민정음 해례본 보십시오. 한글 띄어쓰기 없거든요. 그 한글의 띄어쓰기 사용을 정립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글 띄어쓰기를 사실상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외국인, 매국인 헐버트였다는 사실. 우와! 놀랍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이렇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로 알려주신 분입니다. 자, 헐버트는요 한국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 고종의 이 밀서를 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는 시도까지 하신 분입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제2차 만국평화회의를 위해서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 파견되기도 했죠. 결국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된 헐버트는요 미국에서도 무려 1000번의 강연과 뉴욕타임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고요 3.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잡지에 계속해서 발표하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선교를 하러 왔다가 한국에 빠져 정말 대한독립투사가 된 헐버트, 한국인보다 더 절박하게 한국의 국권 회복을 외친 이 파란 눈의 선교사, 그는 사후에 우리나라에서 건국훈장과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 자, 잘 봤나요? 얘들아, 여기에서 인물 누구 나오나요? 헐버트 선교사 또 이상재 또 주시경 또 아펜젤러 또 이승만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YMCA를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 기독 청년회라고. 근데 대한협회가 이렇게 해체되면서 거기에 있던 교화 청년들, 우리나라 사랑하는 청년들이 거기에 YMCA에 많이 가입하고 그분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2.28 독립선언을 했는데 2.28 독립선언이 독립선언이 뭐의 시발점이 됐다는 거 배웠어요?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3.1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거야.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3.1운동에 유관순 열사도 이 YMCA에 같이 활동했다 하더라고. 그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YMCA에 소속돼 있던 청년들의 역할이 정말 컸대요. 그 YMCA를 주도한 분이 아까 누구였다고? 헐버트 선교사님이 와서 그리고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도 나중에 간사로 활동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예수 믿으신 분 누구라고? 이상재 선생님이 몇 살에 예수 믿었다고? 50 넘어서 감옥에서 이승만을 만나서 기독교인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그 YMCA 전적으로 활동하셔서 그 선생님이 이제
요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건국 배경. 이승만, 이상재, 헐버트 선교사나 같은 분들의 기독교 국가, 독립된 국가를 일으키려는 이분들의 치열한 믿음과 희생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탄생했구나. 선생님이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법 만들고 국회 열었을 때 이때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대요. 한번 읽어보자 같이 시작. 반만년 깊고 유구한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회를 개막하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국회 속기에 기록돼 있대요.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 말씀하셨대요. 읽어보자 시작.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과 3천만 국민 앞에서 맹세한다. 국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고 이렇게 기독교 국가를 향한 그 열망들이 그 한성 감옥과 그 이후에 배제학당 그 이후에 그다음 미국 가서 외교 활동하시면서 그 바탕이 돼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은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셔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희생도 감사대가 됐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이상재 선교사님 그때 독립운동하시고 기독교를 정말 세우려신 그분들의 그래서 선생님 했잖아 주일날 와 미국 보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닮았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축복을 이어나가려면 이 기독교 교육을 정말 잘 계승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제일 두 번째로 많이 한다잖아. 그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잘 살겠는 나라가 잘 없단 말이야. 이 축복을 계승하고 나눠주는 나라가 될 때 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그런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 허락하신 그런 귀하신 건국의 배경을 이루어주신 많은 분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그 투철한 끝까지 나라를 기독교로 세우겠다는 그분들의 그 역량을 인하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대원교회가 이 사명을 잘 계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다 절수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